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디어 방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결국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평가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약이 되는 경우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죠. 내 생각에는 대박인 것 같은 아이디어도 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원래 무엇인가에 몰입해 있을 때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 혼수 둘 때는 기가 막히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평가받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이 평가받다가 아이디어가 죽어나가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는 거죠. 독이 되는 경우죠. 특히 누구한테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하는데 이 사람마다 반응이 참 달라요. 그래서 이번 내용은 내가 낸 아이디어 방어 차원에서 각각의 사람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준비해봤습니다. 만약 남이 낸 의견, 평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나는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그냥 이 강의는 패스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낸 아이디어가 죽는 게 싫고 어떻게든 좀 방어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내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을까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먼저 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의견자, 평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자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논리, 분석형으로 데이터만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이 경험한 것 외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정관념형. 또 세 번째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아예 반응이 없는 무반응형. 또 네 번째는 모든 변화를 거부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보수형. 사실 이제 무반응형이랑 보수형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이 보수형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안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차이점이 있죠. 5번째는 아무런 의도가 없이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정보 나열형이에요. 이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리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라는 게 원래 주관적이고 직관적이고 이런 정보죠. 그런데 상대방은 데이터에 집착하는 사람이다. 논리에 집착하는 사람이다. 근데 사실 이런 상대는 쉽습니다. 왜? 데이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성격 분석 툴 MBTI도 보면 4가지 축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축이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면은 E 아니면 I, 즉 바깥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extroversion이라 그래서 E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내부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면 introversion이라고 해서 I. 그리고 두 번째 축이 뭐냐면 정보를 인식하는 게 센싱하는 건지 직관적으로 인투이션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S랑 N으로 구분을 하고요. 세 번째 축이 뭐냐면 판단이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thinking, 사고하는 유형인지 아니면 feeling, 느끼는 유형인지, 또 마지막으로는 이행 양식, 생활 양식이라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judge형인 건지 아니면은 perceiving 해서 인식하는 형인지, 이렇게 이제 4가지 축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MBTI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주로 sensing하는 형태 혹은 thinking하는 형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sensing하거나 thinking하기 때문에, 사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좋고 나쁜 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직관적으로 내가 이거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데이터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워요. 데이터를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만 주면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절한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 안에서 뭔가 인사이트를 찾으려고 한다.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왜? 이건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있는 아이디어에서 데이터를 붙이는 건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자신한테 유리한 것을 쉽게 모을 수 있죠.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전제품이라고 했을 때도 그 종류와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요. 에어컨 같은 가전도 있을 수 있고, 주방에서 쓰는 주방 가전도 있을 수 있고, TV와 같은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가전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주방 가전을 제일 주목해야 돼.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폈어요. 왜 하필 주방이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냥 심정적으로 바로 공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걸 데이터로 제시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장 생각만 해봐도 코로나가 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먹기보다는 집에서 먹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래서 코로나 변화 뭐 이런 거 키워드로 검색만 해봐도 정말 데이터들이 많을 거고, 그걸 골라서 쓰면 되죠. 그래서 이런 류의 작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심증에서 물증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심증에 그치지 않고 물증을 만드는 것이 이 논리형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죠. 물론 데이터끼리 컨플릭이 생기면 안 되죠. 모순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늘어났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줄어들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믿지를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하는 주장이 맞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좀 봐봐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런 유형들은 웬만하면 수긍을 하죠. 설사 그게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은 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데이터와 딱딱 맞는 그런 데이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걸 별도로 하겠죠. 딱 내 구미에 맞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엇비슷한 데이터로 그게 유추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충분히 설득이 돼요. 그래서 숫자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숫자를 줘라,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원한다면 데이터를 던져줘라. 아이디어는 그렇게 지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정관념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한 것만 믿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대표적인 말이 라떼 is 홀스. 라떼는 말이야, 즉 다른 말로 꼰대형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해본 경험에 따르면 내가 과거에 이걸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절대 안 된다고 믿는 거죠. 세월이 바뀌었고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될 수도 있어, 이런 유연한 사고를 절대로 못해요. 그럼 자기가 체험한 것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방어할 수 있을까?